마를 갈아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유나 요구르트와는 함께 먹지 마세요. 위장에 좋다고 해서 마를 갈아 먹었는데 소화가 다 안 돼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안녕하세요. 정세현아이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저한테는요, 이 마에 대해서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평소에 시골장에 가서 그 지역에서 나는 나물이며 약초 또 농산물을 구경하는 취미가 있습니다. 한 4, 5년 전인가 봉평 시골장에 가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한 여자분이 큰 소리로 저한테 저기 선생님 TV에 나오시는 분이죠. 제가 위가 너무 안 좋아서 마를 갈아서 먹으려는데 둥근 마 이거 사야 되는 거 맞죠? 하고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주위에 있던 분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데 너무 놀라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해서 아, 네 하면서 대충 그냥 얼버무리고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빠져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위장병이 낫고 싶다는 그 절박함 때문에 생전 처음 보는 저한테 물어보셨을 텐데 그때 제가 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걸 하는 후회가 항상 남아있어요. 오늘은 마가 어떤 식치 효능이 있는지, 위장병을 없애려면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은지, 마를 섭취할 때 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의점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마는 11월 전후로 수확하기 시작을 해서 겨울에는 신선한 마를 이렇게 직접 구입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른 채소와 가장 다른 점이 뭐예요? 맞아요. 점액질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뮤신이라고 하는 탄수화물로 쌓인 당단백질인데요. 여러분, 사람 위장에서 위산이 나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위산은 위장에 들어온 모든 음식을 녹여버릴 정도의 강산성을 띠고 있고 웬만한 세균도 다 박멸하는데 이 정도로 강력한 위산이라면 사실 우리 위장도 녹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참 다행인 게 위산에 노출이 돼도 우리 위장은 녹지 않고 온전하단 말이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미우신 때문입니다. 사람의 위장의 상피세포에서 미끌거리는 점액질인 미우신이 분비돼서 위장벽을 코팅을 해요. 그러면 위산에 대어도 위 점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고요. 또 헬리코박터균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위장의 노화가 빠른 분들은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처럼 위장에서도 이 뮤신 분비가 줄어들어서 위장 점막이 건조하고 메마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점액질 코팅이 충분하지 못한 그 부위에는요, 위산으로 인한 화상을 입을 수가 있고요. 위산이 나오는 한 벌겋게 염증이 계속되는 만성 위염을 달고 살 수밖에 없어요. 또 위장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환경이 취약해지면은 헬리코박터균에도 쉽게 감염이 될 수가 있고요. 염증이 생기고 낫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 위장 점막층이 위축되는 위축성 위염, 그리고 더 진행하면은 위장 세포가 장세포의 모양으로 변해버리는 장상피 화생으로도 진행하고 위암까지 가는 것. 이게 위장병의 수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내가 나를 스스로 보호하는 그 기초공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기초공사가 시멘트를 바르는 것처럼 위 점막에 뮤신 코팅을 잘해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마가 위장에 좋다는 것이구나. 이해가 더 잘 되셨죠? 그래서 위장 건강을 위해서는 마를 먹는다면 점액질이 풍부한 상태의 생마를 갈아서 식전에 에피타이저로 드시는 게 좋고요. 위산이 분비되고 난 후에 식후에 먹으면 위장 보호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죠. 먹는 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요. 그런데 마는 사실 꼭 생으로만 먹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한의학에서는 생마 말린 것을 여기 보이시죠? 산약이라고 하는 이름의 한약재로 써왔는데요. 인삼, 환기와 함께 기운이 없을 때 기운을 나게 하는 대표적인 보약제에 해당이 돼요. 고의서인 신농본초경에서는 마의 효능으로 소화기가 상했거나 몸이 마른 것을 보호하고 기력을 더해주고 또 쉽게 배고프지 않게 해서 천수를 늘려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실제로 마에는 요즘 피로회복 영양제로 많이 복용하는 아르기닌 성분이 풍부하고요. 디오스게닌이라는 천연 스테로이드 성분도 풍부해서 불필요한 염증을 막고 또 피부를 젊게 하는 항노화 채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마가 좋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위장 보호 기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마로 식치를 하면은 소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를 거꾸로 되돌리는 비결이 바로 소식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마를 적절하게 먹게 되면은
만족스러운 포만감을 주어서요, 식사량이 줄게 되는데, 그 자체로 또 기운을 돋구는 식지 효능이 있기 때문에 힘 빠지고 기운 없는 소식이 아니라 에너지가 차오르는 건강한 소식을 할 수 있게 돕는다는 게 마의 가장 빛나는 식지 효능이라고 봅니다.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다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마로 식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마를 구입하려고 하다 보면은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마의 종류는요, 600가지가 넘는데,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종류는요, 재배종인 장마, 단마, 둥근마가 있고요. 또 재래종인 참마가 있고요. 이 참마는 산에서 나기 때문에 산마라고도 불립니다. 자, 장마는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길게 뻗어 있는 마이고 수분이 많고 그 끈적거리는 점액질 성분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끈적거리는 식감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장마를 고르시면 되고요. 이거보다 짧은 단마가 있는데, 단마는 빈혈에 좋은 철분, 그리고 망간, 아연과 같은 미네랄 함량이 가장 많아서 빈혈이 있는 여성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감자처럼 생긴 둥근 마가 있고요. 또 울퉁불퉁하게 생긴 산마가 있는데, 이것들은 수분 함량이 적고 끈적한 뮤신이 많이 들어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마를 고를 때는요, 점액질에 덜 익숙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장마나 단마를 고르고, 점액질을 익숙하면은 둥근마나 참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마, 말린마 모두 좋지만 위장 건강이나 소식의 목적으로 섭취한다고 하면은 생마로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생마로 먹게 되면은 뮤신뿐만 아니라 생마와 마찬가지로 디아스타제 같은 살아있는 소화 효소도 섭취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세 번째, 마를 갈아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유나 요구르트와는 함께 먹지 마세요. 마에는 수산염이 함유되어 있는데, 유제품의 칼슘과 만나면은 그 뾰족뾰족한 결정체인 수산 칼슘이 되어서 체에 배출이 잘 되지가 않고 우리 몸에 쌓여서 결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유와 마를 함께 갈아서 먹었다고 해서 무조건 결석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담석이라든지 요로 결석, 또 신장 결석이 있는 분이라면 주의가 필요하고요. 너무 좋아해서 나는 마하고 우유를 같이 꼭 갈아 마셔야겠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한 물을 함께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를 먹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저는 오늘 약 없이 위염을 치료하는 마즙 초간단 레시피를 알려드릴 건데요. 자, 장마를 준비했어요. 먼저 마를 손질을 해야죠. 자, 마 껍질에는 옥살산이 있어서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장갑을 끼고 세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껍질을 벗기고요. 다시 한번 씻어주세요. 1회 섭취량이 한 50g 정도가 적당해서 이 정도 분량만 강판에 갈아 볼게요. 자, 여기에 마누카꿀을 반 스푼 넣어서 섞어주세요. 어떤 영상을 보니까 마하고 꿀하고 같이 먹지 말라고 하던데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요. 걱정 말고 같이 드셔도 됩니다. 다만 설탕 넣은 무늬만 꿀 말고 실제로 약성이 있는 마누카꿀을 구입해서 마와 같이 드셔야 위장 염증을 치료하는데도, 또 기운을 돋게 하는데도 시너지 효과가 나게 됩니다. 마누카꿀이 뭐지? 하고 처음 듣는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정날의 마누카꿀로 검색하면 자세한 내용 참조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완성한 마꿀즙인데요. 먹어보도록 할게요. 점액질. 어떤 분은 이 끈적거리는 게 싫다는데 저는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꿀이 들어가서, 여러분 여기 마블링 보이시죠? 이게 꿀이거든요. 이거 먹고 있을 때가 아닌데. 막꿀즙은요, 식사 후가 아니라 아침 식전에 드시면 가장 좋고요. 저는 이 치즈처럼 늘어나는 이 식감을 너무 좋아하는데,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은 물을 조금 섞어서 드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가끔 위장에 좋다고 해서 마를 갈아 먹었는데 소화가 다 안 돼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위산 분비가 적은 저산증의 확률이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천연 사과 식초를 한 반 티스푼에서 1티스푼 정도 더해서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당뇨인이라면 자, 꿀은 빼고요. 사과 식초만 그냥 더해서 마꿀즙이 아니라 마초즙으로 만들어서 식전에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초즙은 혈당 관리에도 너무나 좋은 식치 처방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을 먹을 때 주의할 점 알려드릴게요.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묽은 변을 보는 분은 생말을 먹게 되면은 복부 팽만이나 설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생마보다는 이렇게 누르스름하게 볶아서 말린 말을 드시는 것이 더 좋고요. 그리고 마는 평균적으로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이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가 있는 채소이기는 해요. 자, 그렇지만 품종에 따라서는 또 혈당 지수가 그러니까 35 이상 77까지 폭이 넓은 편이라는 거, 그리고 감자처럼 탄수화물 비중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식전에 생마도 갈아 먹고 밥도 똑같이 많이 먹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생마즙을 먹었으면 배가 부른 만큼 밥은 평소보다는 한두 숟가락 살짝 덜어내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껍질 벗긴 마에도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있어서 처음 접하는 분들은 소량만 일단 먼저 드셔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마에 대해서 잘 공부하셨죠?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 볼게요. 마에는 뮤신이 풍부해서 특히 위장세포에서 점액질 분비가 잘 안 되어서 만성염증을 달고 사는 분들께는 생마가 약이 됩니다. 그리고 마를 건조하면은 점액질은 없어지지만 말린 마 또한 산약이란 이름의 한약재로 기운을 돋구는 효능이 탁월하고 천연 스테로이드 호르몬인 디오스게닌 성분이 풍부해서요. 몸도 피부도 늙지 않게 돕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와 함께 마 고르는 방법, 또 약 없이 위염 치료하는 마꿀즙, 마초즙 레시피, 그리고 주의점까지 알려드렸으니까요. 마 먹을 때 잘 참조하셨으면 합니다.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슬기로운 식생활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평소에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식치 상담소로 사연 보내주시면 1:1 코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정보랑 그리고 고정 댓글에 신청하는 링크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콘텐츠 특성상 사연이 채택 시까지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유튜브나 인스타 DM으로 언제 소개해 주냐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일이 저희가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 연락 드릴 테니까 편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셨으면 하고요. 채택된 사연은 식치상담소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